사장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단법인 케이블시설기술협회가 창립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렇게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또 국내 기술계의 고문이신 김정 회장님이 초대회장을 맡았다고 하니 기대도 되고 또 협회 기능도 궁금하고 오늘 좀 멤버서 듣고자 하니까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최초로 케이블 시설물에 대한 기술 규정과 또 기술인의 서로 교류와 앞으로 세각국의 K-케이블을 전수하기 위해서 협회의 창립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취재에 특히 첫 번째로 저를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협회의 주요 기능은 어떤 일을 앞으로 할 것이며 또 가장 우리 건설 산업의 케이블 시설 기술이 미칠 영향 또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케이블 시설이 이제 친환경 제4차 산업의 주요 아젠다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스위스, 이태리,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이쪽에 프랑스 쪽에 많이 건설되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래 한 30년간 한국에서 이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케이블을 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블 시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신소재와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 기준이나 또 도입하는 과정이나 또 중국 제품들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있어서 높아지면서 이제 우리 기술인들이 케이블에 대한 기술에 대한 기술 확립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창립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러한 중심으로 우리 기술인들이 세계에 케이블을 더 기술적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케이블시설기술협회의 상임 부회장으로 계시고 또 국내 케이블 시설의 가장 전통적이고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계신다는 케이블 브릿지의 신상훈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케이블 시설의 기술자 단체라고 협회가 이렇게 말씀을 회장님 하셨는데 올해도록 이 업계에 계시면서 케이블 시설 이 산업계에 현 주소랄까요? 예. 어디까지 기술이 좀 와 있는지 또 나름대로 부회장님 보실 때 이 협회에 꼭 어떤 필요 존재성 가치라든가 한 말씀 주십시오. 예, 저희 나라가 전 세계 건설 기술을 거의 최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중동에 있는 지금 새로운 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케이블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많은 횟수가 도입되지는 않습니다. 흔히 이제 국민들이 잘 아시는 케이블카, 리프트, 곤돌라 같은 시설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광에 도입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긴 했지만 여하튼 그렇게 쉬운 시설은 아니었고요. 국내에서 많이 설치되는 그런 교통시설도 아닙니다. 보통 1년에 많아야 한 2기 정도 설치되는 최근에 많이 할 때이고요. 이제까지 다 설치된 게 이렇게 4, 50기 밖에 되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 중에도 굉장히 많은 대다수가 스키장에 설치되어 있는 곤돌라 리프트를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관광용 곤돌라는 그렇게 대수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게 설치됐던 기간을 본다면 대략 한 50년에서 60년 정도 텀을 두고 만든 것이라 이쪽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 설계, 그리고 플래너, 그리고 또 디렉셔너 등 이런 쪽의 전문가들이 흔하지 않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도입하는 기종과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제품도 다르고 시기도 달라서 실제로 굉장히 텀이 길다 보니까 뭔가 해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협회를 통해서 기존에 국내에 적게라도 배출되어 있는 기술자를 좀 모아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현재 많이 발전되고 있는 외국 기술들의 첨단도 좀 도입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많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단위에서의 관리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세밀하고 최저
가까운 또 품질관리 기준과 유지관리 기법도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상향점도 좀 더 제시해서 개별적인 안전이 각 그 케이블카 유지관리를 하는 주체로부터만 관리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관리될 수 있는 데 우리 기술자들이 같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하신 저희 기술자들이 조금 아직까지 부족한 편이고요. 정보도 조금 산재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국토부를 중심으로 정보를 모으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핵심의 장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회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우리 지금 기술자의 수도 부족하고 예. 기술적 수준도 뭐 약간 뭐 그렇다는 말씀 같은데 예. 그렇다면 해외 선진주의 국가와 비교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유럽 예. 주의 국가들과 했을 때 우리의 그 케이블 시설의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종합적으로 예. 우리 수준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모체가 되는 이제 케이블 선제의 기술은 국내 케이블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좀 우수합니다. 다만 이제 이 케이블과 또 주축이 되고 있는 타워라고 하죠. 서포트 기술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 강제와 우리나라 케이블은 주 메이커인 유럽에서 설계 기준에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좋은 케이블과 좋은 강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케이블 시설을 설치할 때 해외 강제, 해외 케이블을 수입해서 써야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실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한 1990년대 중심으로 저희 나라의 해상기관들에 대한 어떤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하기 시작해서 대략 한 30년에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차나카레라는 교량을 한국의 기술로 설계 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케이블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국내에 의한 법제도 그리고 또 민원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로 인해서 우리 기술로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술자들에 의해서 설계 시공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원령을 보고 저희가 이런 케이블 시설 기술을 국내 국산화하고 향후 세계화시킬 때 그 주축이 되고자 이 협회를 설립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국민들한테는 이 스키장의 특성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스키장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곳은 아닙니다. 대부분 산림을 다시 훼손을 하고 그 지역에 이제 인공적인 눈을 부리고 그 시설을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리프트라든지 이런 건물라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스키장을 이용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그 이익들은 일부 스키장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업체에게 주로 이익이 되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크게 어떤 이익이라든지 어떤 개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케이블 시설이 국토의 활용 그리고 교통의 수단이 아니라 어떤 일부 단체나 일부 이익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시설물로 인식이 되다 보니 현실적으로 이렇게 친환경적인 외국에서는 사냥과 같이 뛰어놀고 알프스의 수많은 그런 자연보호를 그대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케이블카가 수천 기가 이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70%의 산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케이블카 하나는 없는데 5년, 10년, 20년간 서로 녹느냐 못 녹느냐에 대한 논란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이런 협회를 만든 이유는 최근 많은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인정하시는 분위기도 있고 또 관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죽순 이제 만들어지는 이 케이블카는 과연 앞서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녹느냐 못 녹느냐의 그런 아젠다가 아니라 어떻게 잘 놓을 것이냐, 어떻게 안전하게 놓을 것이냐,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드물게는 많이 만들어져 있는 케이블카 이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엔지니어, 또 설계하는 엔지니어, 외국에서 이러한 제품들을 국내에 공급하시는 서플라이어 등 많은 기술진들을 좀 통합해서 연도별로 다르게 만들어지는 케이블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 또 좀 더 좋은 관리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들 기술을 중심으로 교통기술을 좀 재점검하는
그런 기술 중심 협회가 되고자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KB시설기술협회의 주요 기능, 앞으로 어떤 일을 좀 중점적으로 회장 임기 내에 해놓으실 계획이십니까? 하여튼 사단법인이 창립되고 우리 존경하는 국토 건설인들을 위해서 케이블 시설도 하나의 국토 건설에 큰 역할을 하도록 할 기회를 제가 회장으로서 막 책임이 무겁습니다. 최소한도 코리아 케이블이라는 그런 기준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케이블 설치에 대한 기술자들의 서티피케이션, 과연 그 기술이 나고 기능인들은 케이블 시설을 관리할 능력이 있느냐, 그 기술이 있느냐, 최소한의 국가적인 인증 시스템은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생각입니다. 가장 앞으로 케이블 시설이 많이 되게 될 분야는 이상기후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산림이 70%의 산지에 우거진 산림면에 산불도 많이 나오고 이상홍수도 많이 납니다. 새로 건설된 인도도에 지난번 호우로 인하여 인도의 산사태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인도 건설해가지고 차량이 올라가서 산림을 관리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케이블 시설로 이용해서 선진국처럼 관리하는 것이 산림을 적게 파괴시키겠습니까? 이는 케이블 시설을 우리가 가장 이용 잘하고 건설하는 기준을 갖다가 말을 하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예. 여러 가지 이 분야의 매뉴얼이나 안전정화 기준 예. 이런 것이 현재 전무하다고 하는데, 예. 어디 해외 사례나 이런 것이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좀 국내 시장에 맞는 어떤 기준 제정 이런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저희 협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케이블 시설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인허가 과정에서 어렵다 보니까 기술이라는 부분보다는 이것을 항상의 NGO나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 사이의 밸런스, 행정적인 절차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기종이나 어떤 노선이 가장 좋겠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평가들은 이제까지 사실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 인프라도 부족하고 저희 나라에서 케이블카 설치 대수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나라의 크기에 비해서. 오히려 저희 나라에 공급하고 있는 이제 대부분의 외국계 케이블카 업체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중국과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에서 케이블카 설치 횟수가 좀 많으니까 한국도 공급할 만한 시장이지 한국만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자생력이 없는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그렇게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곧 내년에 설치할 것 같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10년씩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제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설치 시장 그리고 제품 공급 시장, 유지관리 시장에서 좀 꽉 짜여진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기술 조직이 사실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그리고 각 기종별로 제조업체가 다르고 도입 연도가 다르다 보니까 유지관리 시스템도 각기 제각각입니다. 유지관리 기준 매뉴얼 같은 것도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가 전혀 없다고 그럼 자체적으로 이 업체들이 운영자들이 그냥 자기들이 관리하는 자체적으로 그 제조 메이커에서 제시했던 유지관리 매뉴얼과 또 그분들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정되어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각 개별의 시설물이 아니라 이 정도의 대수가 있다면 국가 단위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어떤 최소한의 품질 기준과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또 최대한의 기준은 어디까지 리미트를 둘 건지에 대한 것들도 좀 지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회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국내에 있는 케이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도입 연도별 현재 하고 있는 유지관리에 대한 어떤 여건들 조사
유지관리 인력들의 어떤 그 수준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그래서 전체 단위로 그래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할 만한 가이드라인은 어떤 게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데 저희가 기초가 되고자 하는 그런 협회의 입장입니다. 케이블시설기술협회 초대 회장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좀 자세히 말씀 좀 부탁합니다. 우리 이제 국민들이 케이블 시설에 대한 접촉과 해외에 가서 케이블 시설의 친환경 교통 시설을 많이 관광 겸 또 이용을 해봤습니다. 이제 한국은 산지가 70%입니다. 이 산지를 자연 환경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금은 또 산림이 굉장히 우거져 가지고 산림 산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인도를 내어가서 산림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상기후 때문에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주로 인도 개설한 지역입니다. 도로나 인도 개설한 지역에 가능한 새로운 친환경 시설 케이블로 유럽의 알프스처럼 유황에 있으면 그 인도 개설도 안 하고 산사태도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산지의 70%를 어떻게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 특히 많은 건설 기술인들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도심지에는 서울에 지금 이제 교통수단이 거의 현대 도로교통이나 지하 철도 시설이 거의 너무나 용기 보상이나 지금 시설이 꽉 차 있습니다. 이제는 케이블을 이용하여 남산 케이블카 관광하는 시대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새로운 친환경 교통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도심지에 어떻게 북한시나 남산을 이용하고 난지도를 이용하느냐 이런 케이블 시설을 이용한 친환경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교통 시설인 케이블을 이용한 시설이 도심지나 산악에 많이 이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이나 또 안전 유지관리 등의 세계적인 기술자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협의해서 기준을 정하는데 이걸 첫째 담당하고자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